자, 관계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관계대명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말하고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관계는 접속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접속사 계속 배웠었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대명사 역할도 해주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줘야 되지? 뭐가 나오니? 접속사 뒤에는 다시? 아니고? 접속사 뒤에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고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대명사가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 세 가지를 빼고 나서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든 아니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줘야 되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중해라.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둘 다 하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오는지도 방금 설명 또 해준 거예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를 좀 더 볼 건데 원장님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얘는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명사 역할을 하냐 하지 못하냐 그거의 차이점이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과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있죠. 넘어갈게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일 때 who를 써주고 사람이 아닐 때에는 무조건 which를 써주고요. 그리고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that이야. 원래 that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사람일 때 who나 whom으로 나누고 사람이 아니면 which로 쓴다. 이게 나눠진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that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냥 that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대명사 쓰는 이유 뭐예요? 뭐야? 뭘까요? 대답 좀 해라 좀 제발 좀. 두 문장 하나로 이루려고.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려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줄 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접속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건 접속사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안 나와 있는데 선행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계대명사가 쓰는 이유라기보다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는 이걸 뭐라고 하지? 지워져버렸네. 자,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는 이걸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하는 역할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를 수식하니까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에요. 관계대명사 절은 관계사 절은 형용사 절입니다. 형용사 절이라는 게 명사를 수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절을 쓰는 겁니다. 관계사 절을 쓰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은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절이든 관계 대명사 절이든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 씁니다. 하나만 제외하고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가 뭐지? what이죠. what을 제외하고 what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함이다.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다. 자, 격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얘가 what이 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절은 그래서 형용사 절이 아니라 무슨 절입니까? what 절은 무슨 절이에요? what 절. what 절은 무슨 절입니까? 자,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었죠? what 절은 무슨 절일까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하는 역할은 뭐죠? 명사처럼 쓰이는 게 뭡니까? 명사 역할이 뭐냐고. 명사 역할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하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격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이 따로 있죠. 자, 주격은 문장 얘가 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고요.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 이 절을 여기에 이 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주죠. 목적어가 없는 형태의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일 때 여기는 who나 whom을 쓰라고 했잖아. 그치? 왜 who나 whom을 써야 되냐? 원래는 who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 who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야? 이때죠.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반드시 whom을 써야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지금 얘는 동사의 목적. 너네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냥 who 나온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나오는 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봐봐. 전치사의 목적어는 이런 경우야.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냥 뭐 선행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완전한 문장처럼 다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 전치사가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 빠져있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목적격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목적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도 내가 말 이렇게 하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이 전치사가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생략할 수 없어요. 이 전치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난 지금 그 말을 가지도 않았는데 너 혼자 뭐 앞서가고 있냐? 오늘 배웠어요. 그랬어? 자, 이 전치사가 만약에 여기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앞으로 전치사가 나오면 이때는 생략할 수 없죠. 근데 여기 뒤에 있을 때 얘는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이니까요.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에는 무조건 whom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one, both, some, half, most, the majority, of 다음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이죠.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이 들어있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예요. 앞에서 접속사 플러스 그냥 대명사였잖아. 얘는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and 플러스 my 같은 거야.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얘로 말이 안 끝나잖아요. 얘 뒤에는 뭔가 명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he is the man his car was stolen에서 he is the man whose car 이렇게 명사가 반드시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소유를 해주는 명사가 반드시 뒤에 나와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봐봐. whose가 나오고 왜 이렇게 없어지는겨?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car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whose car 나온 다음에 여기에는 wa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동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whose car 이렇게 나와놓고 여기 동사가 안 나오고 여기 뒤에 이렇게 주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whose car I gav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whose car가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whose car가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에는 whose car가 항상 주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어가 아니라 이렇게 목적어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격하고 목적격이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함께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목적어가 된다고 해서 목적격이 된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관계대명사 절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행사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주고, 자, 그리고 주격인 경우에는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앞에 선행사 있고 목적격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주겠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너네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제한적 용법이죠.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를 제한한다 이렇게 써주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니까 자, 제한적 용법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선행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지 않잖아?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 뒤에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꼭 설명해줘야지 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비를 해서 계속적 용법은 앞에 컴마가 나오죠. 컴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얘는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차적인 설명이야. 얘는 이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것을 선행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 잘 하세요. 제한적 용법은 뒤에 수식해주는 이 관계사 절이 수식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그냥 something이나 마찬가지야. 말하자면 something이든 someone이든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가 설명을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계속적 용법은 뒤에 나와 있는 말은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없더라도 이거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봐봐. She has two brothers. 그녀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who became pilot. 그들이 조종사가 되었어. 조종사가 된 두 명의 형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두 명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조종사가 된 두 명의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형제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조종사가 된 형제는 두 명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두 번째는 뒤에 나와 있는 말은 중요치 않다고 했죠? She has two brothers.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두 명의 형제가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걔네는 조종사가 됐어 라는 거지. 조종사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두 명의 형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형제가 두 명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뭐 시스터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는 두 명이 있어. 이 말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조동사가 됐어 라고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는 말을 써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계속적 용법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알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말이고 한정적 제한적 용법은 반드시 얘가 설명을 해줘야지만 되는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적인 차이인 거고 문법적인 차이를 얘기할 때는 컴마를 찍냐 안 찍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컴마를 찍으면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고 안 찍으면 그냥 일반적인 제한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컴마를 찍었을 때 뒤에 관계대명사를 뭘 쓰면 안 된다? 계속 지워주는 겨. that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의미상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상으로는 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얘는 부가적인 의미를 띠는 거지만 문법적으로는 that을 쓸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용법입니다. 제한적 용법일 때는 that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의미는 사실상 뭐 해석할 때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좀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의미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 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법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서 that을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that을 못 쓴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컴마 뒤에는 당연히 which, that은 못 쓴다고 했으니까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who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which나 who를 쓸 수 있는데 who는 상관이 없고요. who는 사람 말하는 거니까 who 말고 which를 쓰는 경우에 추가적인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앞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부가적인 뭐 부차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싶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컴마 찍고 which 이렇게만 씁니다. 제한적 용법으로는 못해요. 계속적인 용법일 때만 컴마 찍고 which를 써주는 거야. 이때는 앞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로 취합니다. A career as a historian is a rare job. 자, 역사학자로서의 그 경력, 직업은 아주 희귀한 직업이다. 희귀한 일이다. 그리고 이 전체가 is probably why you have never met me. 너가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이유다. 그래서 이 앞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로 취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때에는 계속적인 용법밖에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컴마 찍고 which밖에 쓸 수가 없겠죠. 이거밖에 못 써요. 당연히 이거밖에 못 써. 앞문장 전체니까 사람일 수가 없잖아. 그치? 당연히 which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that도 못 쓰고요.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컴마 찍고 which로 받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선행사를 갖지 않고 얘가 이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더 띵 또는 things라고 하는 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which 해서 관계대명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써놨죠. 이거 두 개를 합쳐놨다는 소리야. what은 이거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더 thing 또는 더 things라고 하는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를 갖지 않는다라는 건 선행사가 이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thing which 또는 더 things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thing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더 things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명사절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얘는 명사절이야.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you say, 너가 말한 것은 주어 역할이죠. She sold me what she bought. 그녀가 산 것을 보여줬다. 목적어 역할이고요. This change is what I've always desired. 내가 항상 바래왔던 것이다.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이다. 자, 좀 누나가 계속 졸고 있으니까 좋지 않나? 정신 좀 차리고 자, 관계부사 조금만 더 얘기하고 조금만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관계부사 아까 얘기했듯이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관계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한 용법으로 쓰여요. 즉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이라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그냥 단 한 가지 차이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차이예요. 관계 대명사와의 차이. 물론 선행사가 관계 부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죠. 선행사가 정해져 있지. 이렇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면 시간, time, year, age 등등이 있고 장소는 place, his house 등등 있어요. reason은 이유는 보통 하나입니다. 그냥 reason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도 the way 보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why나 how는 선행사가 보통 reason이거나 the way 물론 더 얘기하겠지만 how는 the way를 선행사로 갖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자 when이나 where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 주는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그냥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를 말할 때가 있어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을 말할 때가 있고 선행사가 아니면 그냥 시간, 그냥 날, 그냥 해, 그냥 어떤 장소, 그냥 이름만 그냥 장소, 플레이스가 그냥 장소잖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행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장소라는 선행사를 취하는 거냐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 이건 지금 1988 이건 특정한 시간이잖아. 이건 특정한 시간이고 그냥 타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Spring is a beautiful time 하면 a beautiful time은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타임이 아니라 아름다운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때는 아닌 거야. 자 this is the gym 이곳이 어떤 뭐 헬스 클럽이야. Where I used to work 내가 일을 했었던 해서 이것도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냥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타임이고 일반적인 장소는 그냥 플레이스예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죠? 특정한 장소냐 아니면 일반적인 장소 아니면 일반적인 시간 이걸 말하는 거냐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사를 생략할 때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생략할 때가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혼자 나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전치사가 뒤에 나와 있을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여기에 in which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which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in which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지. 이 경우를 빼고는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잘 안 하는데 생략을 할 때가 언제냐? 방금 말했듯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다 가져가요? 가지고 너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숨겨놔. 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날, 해, 장소, 이유 이런 게 선행사로 나왔을 때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장소를 말할 때는 생략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e gym처럼 이렇게 특정한 장소가 선행사로 나왔을 때는 생략하지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the place, the time, the year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말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the way하고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쓰죠. the way만 쓰던가 아니면 how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 뭐로 바꿀 수 있죠? 관계대명사는 뭐지? 관계대명사는 다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요. 대수로 바꿀 수 있죠. 관계부사도 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도 기본적으로 다 대수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대시 그래서 쓰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관계대명사도 대수로 바꾸고 관계부사도 대수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걸 다 바꿔버리면 시험 문제 낼 때 되게 헷갈려요. 다 대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부사는
관계 부사는 대수로 잘 바꾸지 않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잘 바꾸지 않는데 이 경우에 the way how를 the way that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how 대신에 that으로 바꿔서 the way that으로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ere는 대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where는 대개 생략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이거 좀 더 얘기해야 돼. 생략할 때 이 일반적인 의미의 명사 time, day, year, place, reason 같은 것들이 나올 때에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관계 부사도 생략할 수 있는데 관계 부사 말고 그냥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the time, the day 얘네 생략하고 그냥 when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 time이나 day, year 다 전부 다 시간이잖아. 그냥 얘네 안 쓰고 그냥 얘네 대신에 when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time when I have to go home.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경우에 지금이 내가 뭐 가야 될 시간이야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더 타입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when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where는 대개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time 쓰고 when을 생략해도 되고 더 time을 지우고 when만 놔둬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는데 where는 대체로는 where를 생략하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굉장히 많죠. 관계대명사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조금 위에 봐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 아까 못 쓰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that은 못 쓴다고 했잖아. that 못 쓰고요. 당연히 what도 못 씁니다. 컴마 찍고 나서 what은 당연히 못 쓰는데 왜냐? what은 선행사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부분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게 선행사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what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that도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관계 부사는 쓸 수가 있냐? 관계 부사는 얘하고 얘만 가능해요. when하고 where만 관계 부사 계속적 용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that도 못 쓰고요. why도 못 쓰고요. how도 못 써요. when하고 where만 컴마 찍고 나올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이어서 할게요.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법이랑 그런 게